자, 어제 좀 웃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명의 오른팔이라는 정진상이 성남시에 있을 때 정책비서로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죠. 이재명의 오랜 측근으로 성남 라인의 핵심이다. 이재명의 관우다. 장비는 유동규다. 저끼리 웃기고 자빠졌어요. 언제 이재명이하고 알게 됐냐? 이재명이가 성남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을 때 그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재명이 따라다니고 있다. 정진상이는 이재명 지금 캠퍼스인데 비서실 부실장이고 얼마 전에는 경기도의 정책비서관, 정책실장으로 있었고 성남시에서도 비서실의 정책비서관으로 이재명의 성남 임기 내내 8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성남시의회에서 6급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6급 비서관에 의해 너무 많은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성남시의회나 시청 안에서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성남시 관계자들은 인사, 계약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해 영향을 끼쳤고 그래서 왕 실장이다. 이재명의 오랜 측근이자 사실상 성남시에서 경기도까지 정책 의사결정의 핵심 역할을 했다. 자, 그러면 왜 정진상 같은 부류가 나타나는가라는 부분에서 보면 이재명의 성격으로 보면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정하는 그런 이 행정가 스타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류의 저런 인물들은 꼼꼼하게 앉아서 어떤 행정들을 하나씩 챙겨서 가기보다는 어디에 이슈가 될 게 없을까 하는 정치적으로 행정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부분에서 제대로 된 먹거리가 어디 있을까 뭐 이런 것들만 고민할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따듬어서 가공시켜 줘서 이재명이 그런 것들을 갖다가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적인 역할을 정진상이가 했고 정진상이가 그런 걸 깔끔하게 잘하니까 이재명이는 어느 순간부터 정진상에게 다 위임시켜 놓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정진상에게 이 중요한 결정 부분만 정해지고 또 자기한테 돌아올 리턴 뭔가가 확정만 되면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했을 거라 봐요. 자, 이 사람이 실제 지금 프로필 자체가 아직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고 이재명이 변호사 차려서 성남시민의 모임이라는 조직을 할 때부터 같이 했고 또 2008년에 이재명이가 국회의원 출마할 때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50대 중반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 이 정진상이가 대장동에 지금 아파트도 하나 받아서 지난번에 시끄러운 적이 있었죠. 또 황무성 사장이 도계공을 물러가도록 압박하는 배경에 이 정진상이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정진상이가 어제 좀 웃겼어요. 유동규하고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어로 비사실 유포라고 합니다. 근데 정진상이는 현재 피의자도 아니에요. 자, 수사선상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정진상이가 유동규하고 통화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오기 직전에 7분간 통화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 사실을 유출시킨 검경에 경고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사실이 유출된 게 참 짜증이 나고 법적으로 문제 있다 이렇게 느끼더라도 그것보다는 내가 유동규가 압수수색 오기 직전에 통화한 것은 사실 이런 것뿐이었다고 해명하고 오해를 사게 돼서 죄송하다 이래야죠. 검찰의 압수수색이 아마 9월 29일일 건데 이날이 사실상 수사 공식 착수 첫날입니다. 그런데 이 정진상의 글에 보면 유동규와 통화한 사실 이것보다 검경에 대한 경고를 하고 나서고 또 검찰과 경찰이 정진상의 이 말에 해명을 하면서
더 세상을 웃기고 있습니다. 아니 혁명 20일에는 그렇게 못되게 하더니만요. 경찰이요. 정진상이한테는 사과를 해요. 자, 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수사당국이 특정 개인에 대한 수사 내용을 일부 언론에 흘려 흠집을 내는 형태를 강력 경고한다. 이렇게 말했고, 검찰과 경찰은 당사자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당사자가 자시하지 않겠다는데 저희를 통해 언론에 흘러가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반성문이죠. 참 기가 차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아이폰 복구하고 지금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통화 내역,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통화 내역을 확인했고, 정진상과 당시 유동규 간의 통화는 전화가 아니라 아이폰에서 제공하는 영상통화 앱인 페이스타임으로 진행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진상은 입장문에서 유동규에 직접 전화를 걸어 5분간 통화한 이유에 대해 정영학 녹취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있던 유동규의 모습이 너무나 보도 내용과 자기가 아는 것이 달라서 확인하려고 전화했다. 유동규 그렇게 이 대장동 팔아 돈 벌어먹고 뒤로 돈 받아서 너 우리 충실한 부하로 원칙대로 일 잘하고 있었잖아. 이 말을 했다는 동네 개가 웃을 일입니다. 유동규는 이재명과 정진상이 시킨 대로 하고, 이재명은 나중을 생각해서 가끔은 유동규를 봤을지 모르지만 큰 왁구가 정해지고 나서부터는 정진상이가 유동규를 상대하고 유동규가 이재명과의 독대나 직접 전화는 잘 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그런 거를 차단해야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자신이 살아나는 방법이라고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유동규가 정진상 측에 여러 차례 전화를 돌렸을 거고 정진상이 받지 않다가 찝찝하겠죠. 유동규가 이제 압수수색 나왔으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데 검찰에 이제 출두해서 내가 한 게 아니다. 전부 정진상이가 시킨 거고 정진상이는 이재명이가 시킨 일이다. 결국 나는 이재명이가 시키는 대로 화천대유 천화동인에 인센티브와 특혜를 주었을 뿐이다. 요렇게 말하는 순간에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진상이는 유동규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달래했겠죠. 유동규가 이제 전화했다가 안 오다가 정진상이가 전화하니까 지금 저 앞 밖에 압수수색 나와 있는데 나 어떡할 거야? 책임져라. 자, 내가 그렇다고 뭐 돈 다 받아서 내 개인으로 했냐? 다 가져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정진상이는 그래 들어가라. 지금 대선 경선 진행 중인데 그냥 조금만 참아주면 우리가 다 알아서 처리할게. 걱정 말고 가라. 딱 이런 이야기가 정리되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자, 검찰이 유동규 자택의 초인종을 8시 17분에 눌렀는데 자, 유동규와 정진상이는 오전 8시부터 8시 7분까지 통화했다는 거예요. 통화 끝나고 10분 뒤에 검찰이 덮쳤다. 정말의 말씀요. 새벽에 이미 검찰이 가 있고 그러면서 유동규한테는 압수수색이 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갔을 거고 오늘 온다는 것까지도 알았을 거예요. 저 압수수색은 그야말로 형식적이었다. 그렇다면 이게 형식적이 아니려면 아무것도 없는 유동규의 오피스텔에 보름 전에 들어간 오피스텔이 아니라 내연녀하고 유동규가 있던 그 집에 압수수색이 들어가야 되거나 이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유동규가 8시 19분에 휴대폰을 던지고 8시 35분에 수사팀에 문 열어줬다. 8시 47분에 한 남성이 유동규 전화를 주어서 떠났다. 뭐 이래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검사가 들어가서 한두 시간 유동규하고 대화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또 언제 나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통화가 끝나고 수사팀이 도착한 걸 보면 압수수색이 미리 기팀이 됐고, 그리고 유동규에 던진 전화는 누군가가 주워가도록 이미 각본이 짜여져 있었어요. 아마 유동규의 또 다른 폰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범인들과 통화하는 게 아니라 업무용으로 그냥 단순한 사생활용으로 쓰는 거예요. 자, 무슨 대화를 나눴냐 하는 부분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정진상이 유동규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검찰은 복원된 유동규 전화에 대해서 확인도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이 현재까지 경찰에 유동규의 복원된 포렌식 포원을 달라고 요청까지도 하지 않았다. 저는 김호수가 검찰총장으로서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느냐? 솔직히 자살하기를 권합니다. 명예가 있다면 죽으세요, 차라리. 어떻게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수사를 하고요, 국민을 설득한다? 자, 중요한 거는요, 정진상이가 지금 유동규하고 통화를 하고, 유동규는 전화를 정진상이하고 마친 다음에 던졌어요. 그 말은 정진상과 유동규의 통화에서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있었고, 저는 유동규가 100% 마지막 정진상하고의 통화를 녹음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 나중에 유동규가 그 녹음을 가지고 협박을 할 수 있죠. 결정적으로요. 원래 깜빵에 갇히면 모든 것이 차단되고 잘려서 봐줄 것처럼 하다가 깜빵에 가다 놓고 버리는 얘가 허다한데, 유동규가 이걸 몰랐겠어요? 그래서 유동규가 그 폰을 밖으로 던지고 누구한테 연락을 해서 폰이 떨어져 있으니까 빨리 갖고 네가 가라고 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왜 유동규는 그랬냐? 거기에 정진상하고의 내용이 녹음되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경찰이 정진상이 유동규와 통화한 휴대폰도 압수수색하고 정진상도 당연히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되는데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당연히 상식적으로 보면 유동규가 지금 압수수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곧 들어갈 겁니다 하니 이재명이 정진상에게 유동규가 자꾸 전화 오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은 뒤에 그하고 통화해서 확실히 달래주라, 이렇게 지금 통화를 했겠죠. 나중에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이가 유동규가 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했던 걸 안다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은 나중에 정진상과 유동규의 대화를 들었다라고 하지만은 저는 그건 뻥이라고 보고요. 실시간으로 보고받았을 거다. 당시 이재명으로서는 유동규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자기가 앞으로 대통령이 되는데 핵심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윗선에 지금 개입을 파악하려면 정동규 폰을 뒤지면 이재명과의 관계도 나올 건데, 정진상 폰을 뒤지면 이재명과의 관계도 나올 건데, 정진상을 회피하게 되면서 이재명도 피해 간다는 겁니다. 자, 검찰 이제는 이건 깜빵 갈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자체가 깜빵 갈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진상이는 대장동 개발 계획 등 핵심 공문에 정책실장으로 9번을 서명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무성 사장 사퇴 녹취록에도 8번 등장하고 있다. 자, 그래서 정진상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전부 깜빵 보내야 됩니다. 김호순 자살하세요.